안녕하세요. 지금 시각 2019년 12월 8일 주일 새벽 3시 반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9시 이전에 이른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리고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글을 쓰는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 한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딸도 3개월 동안의 동유럽 독립 여행을 잘 다녀왔고요. 또 18살이 되는 내년에도 한 2번에 걸친 2차, 3차 독립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정말 글로빌,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점점 오늘 우리의 삶의 누림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35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결코 작지만은 않은 어떤 그러한 나라들을 여행을 했는데요. 지금 저의 이야기가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35개국을 다니며 또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 2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참 살만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계절이 분명한, 그리고 또 그런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 속에서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그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제도, 역사는 짧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나라, 해외를 여행하다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살만한 우리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한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행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그 사람 중심, 그리고 서민 중심의 그 사회 제도, 어떤 시장 경제 시스템, 이 부분은 여전히 그 선진국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살만한 땅으로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 도덕성과 윤리성은 그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외국인 유튜버들이 신기한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그런 카페를 이용할 때 귀중품을 자리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분실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외국인들은 굉장히 신기한 그런 상황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잠시 어떤 핸드폰이나 어떤 노트북이나 사진기를 자리에 놓고 자리만 떠도, 그리고 또 상점 바깥에 자전거를 매지 않은 상태로 놔두면 거의 예외 없이 분실된다고 할 정도로 선진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도덕성과 윤리성이 낮은 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이러한 평균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이 높은 나라도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성숙한 사회적인 어떤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 시스템 전반이 사람 중심으로 디자인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빨리 그 어떤 산업 사회로 진입해서인지 사람 중심보다는 어떤 그 시스템, 어떤 그 개인보다는 어떤 그런 대기업,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법 제도와 시스템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여행을 하다가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마트와 그 시장에서 장을 볼 때,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핸드폰을 이용할 때 그 요금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 살인문가로 유명한 몇 곳 어떤 그런 도시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 나라 어떤 그러한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서민의 먹거리만큼은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 속에서 참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0만 원 가지고 마트를 가면 몇 개 살 수 없는 우리나라.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독일을 갔을 때도 그렇고 안식년으로 5개월간 머물렀던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 어느 나라 때로는 북미 마트를 가더라도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낮은 물가. 제가 말하는 그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트에서의 어떤 그 먹거리나 어떤 생필품과 좀 관계된 그러한 물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안정적인 어떤 그 공급 시스템을 여행자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딸이 폴란드를 가면서 저도 이제 잠시 폴란드를 다녀왔는데 그 동유럽과 어떤 그 외국의 핸드폰 요금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핸드폰 요금제에 문제가 있기는 한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그 핸드폰 요금 시스템을 이렇게 엿보다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몇 배는 줄일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유대인과 관계된 그러한 책들을 연구하고 세계 여행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 이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핸드폰 요금은 우리나라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어떠한 그 대기업 어떤 그 개혁이 단행되는 어떤 그 출발점이 그 통신부, 바로 이러한 핸드폰 요금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는데요. 몇몇의 어떤 그 대기업에 의해서 독점 운영되던 어떤 그런 핸드폰 시장, 그리고 통신 요금, 거기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기존 요금의 10분의 1로 통신비를 낮추게 되고, 바로 그것이 현재의 이스라엘의 그런 통신비의 어떤 현실이 되게 됩니다. 다양한 기업의 어떤 그 진출, 통신 분야로서의 어떤 그 문을 열어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곳이 독점 운영하던 어떤 그런 통신 시장에 6곳, 그리고 그 이상의 기업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요금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신비도 이스라엘의 그 2012년 이전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하면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제가 폴란드를 갔을 때, 물론 동유럽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그 공항 마트에서 그냥 뭐 한 3,000원 정도의 돈을 주면 6기가의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핸드폰 번호가 부여되면서 폴란드 그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디든 통화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요. 뭐 단순 비교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어떤 그 시장의 물가라든가 그리고 핸드폰 요금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통신비의 개혁을 이끌었던 그 통신부 장관이 했던 말이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기업 그리고 한 분야의 독점이 깨지게 되면 100개의 새로운 기업이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개혁의 중요성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통신비 개혁을 통해 얻은 성과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대기업에 대한 개혁 법안으로 이어지게 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흑수저를 논하고 헬조선을 논하는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평균치에 있어서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허수일 수 있거든요. 당장 눈앞에,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어떤 차별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은 수많은 우리의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흑수저,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선돼야 되는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 여전히
빠르게 성장했던 우리나라의 그 발전 과정 때문인지 몇몇 권력자들이나 그런 대기업의 유익, 그런 국익을 우선한다는 기치 아래서 무시되어 왔던 그런 서민의 아픔과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조금 더 직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후로는 더더욱 든든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 제 주변에서 사람 중심의 어떠한 우선되는 선택을 진행해 나가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이 일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호도회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발자국을 내어 딛는 그 일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사실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영상은 또 우리 호아에 대한 영상편지, 그리고 또 저희 막내 우리 사랑이와 관계돼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자녀 교육의 이야기를 다시 그 호도의 TV를 통해, 장대현 TV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남은 그 시간들 2019년도를 잘 정리하면서 의미 있는 연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